합병 셀트리온 24년 실적, 서 회장의 목표와 정권과 전망이 서로 차이가 나는 근본 이유는 셀트리온 금요일 마이너스 0.76% 하락, 헬스케어 마이너스 0.61%, 제약은 플러스 0.87%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목요일 상승 이후에 금요일 다시 음봉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거래량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한 주 동안 셀트리온은 외국인들이 361억의 매도, 기관 투자가들 역시 291억의 매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는 외국인들이 89억의 매수, 기관들도 22억의 매수를 보이면서 셀트리온과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규모는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제약은 외국인들은 45억 매수, 기관들은 39억의 매도를 보이면서 서로서로 힘겨루기의 모습인데요. 목요일 장이 끝나고 합병에 대한 IR을 다시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주가가 좋지 않은 것은요, 아직까지는 합병의 진행 과정과 앞으로 합병 이후 실적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이 많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앞으로 차차 이런 상황들도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에 따른 소강 국면 하에서요, 오늘 이 시간에는 24년 합병 셀트리온의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품별로 제시를 목요일날 IR에서 했거든요. 그 부분과 정권가들의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괴리가 많이 나잖아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셀트리온의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즉 우스텔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가 미국의 특허 합의를 완료를 했다는 이야기는요, 오리지널사인 존슨앤존슨하고 25년 3월 7일 출시를 합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의 출시가 되는 것이죠.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은요,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23조 규모고요. 미국 시장만 약 17조 7천억 규모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 FDA의 승인만 나오게 되면요, 25년 3월에 출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FDA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지난 6월 달에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내년까지는 허가가 될 예정이라는 것이죠. 유럽에는 올해가 아니고 내년 7월 달에 특허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미국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럽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우스텔마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요, 지금까지의 제품들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가운데서도 1세대 제품이었고요. 이번에 스텔라라 쪽의 바이오시밀러인 우스텔마는 2세대 쪽이죠. 인터루킨 억제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요, 휴미라에 이어서 자가면역 질환 시장에서는 2위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요, 먼저 미국의 암젠이 25년 1월 1일 날 출시가 예정이 돼 있고요. 두 번째로 2월 달에 알보텍이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월 달에 셀트리온이 출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텔라라 시장도 휴미라에 이어서 시장 규모가 2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경쟁이 또한 휴미라처럼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25년 3월 달에 셀트리온의 우스텔마가 미국에서 출시가 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또 4월 달에 또 줄 서 있고요, 그 다음으로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5년부터 봐야 되는 우스텔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휴미라, 레미케이드, 즉 셀트리온의 렘시마, 렘시마 SC, 유플라이마, 이런 쪽이 이제 1세대 쪽이었잖아요. 그런데 인터루킨 억제제가 2세대 시장이고요. 그리고 스텔라라가 그 시장 규모가 2위급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도 분야가 여러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텔라라는요, 오리지널은 존슨앤존슨사잖아요. 인터루킨 쪽에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고요.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정맥주사형이 있고 피하주사형 다 있는 것이고요. 휴미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시장 규모가 큰 블록버스터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25년을 대비하는 셀트리온의 그 다음 제품이 바로 우스텔마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 시장 쪽에서 셀트리온은 이제 전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다
갖추는 과정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영점성 장질환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인플락시맙 쪽에 램시마와 램시마SC, 그리고 미국에서의 진펜트라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는요, 류마티스 관절염 이쪽에, 그 다음에 우스텔마는 근성성 관절염 쪽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악템나잖아요. 그 다음이 다발성 경화증 쪽에 오크레부스잖아요. 오크레부스도 8월 24일자로 유럽에서 3상 파트 2 신청을 완료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파트 1, 파트 2는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3상에서의 1차 관문은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과정인 2차 관문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시기적으로 24년 램시마와 램시마에서의 진펜트라를 중심으로 하고요. 그리고 유플라이마, 그 다음에 25년에는 우스텔마가 가세를 하는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물론 중요한 것은 24년 합병 셀트리온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요일날 두 번째 IR 이후에 금요일날 자료가 나온 것은 한국투자증권이 유일한데요. 살펴보게 되면요, 목요일날 IR에서 서정진 회장께서 제시했던 제품별 매출 가이던스를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총 매출이 3조 5,447억으로 계산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IR에서 밝힌 것은 24년 세전영업이익 EBITDA가 1조 6천억이라고 밝힌 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매출액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은 단기 수익성, 즉 영업이익 쪽에서 이야기를 좀 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24년 합병 첫 해에는요, 재고 자산에 따른 매출 원가율의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다 이해를 하셨듯이 현재 가지고 있는 헬스케어의 자산은 매출 원가율이 70%가 되는 것이고, 셀트리온의 자산은 원가율이 20%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35%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쨌든 회사 측에서 밝히기는 합병을 하게 되면은 원가율이 40%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요, 재고 제품이 아니고 신제품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9개월치 재고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 약 2조 5천억이 넘는 이 제품들, 이것은 이미 계산이 다 끝난 거잖아요. 계산은 다 합병 이전에 매출 원가율 70%로 계산을 다 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 제품이 내년에 팔리면 계산 끝난 제품이기 때문에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해야 되고, 따라서 기존의 재고들이 소진이 되고 나면은 25년부터는 매출 총이익률이 점진적으로 개선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매출 원가율이 서 회장께서 직접 이야기했듯이 40% 이하로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에 있는 제품들은 원가율이 70%로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소진될 때까지는 영업이익, 즉 수익성 측면에서는 24년에는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감가상각이 또 있어요. 판권에 대한 무형자산 상각비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회계적으로 계산을 해 나갈 것인가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비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처리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단기적인 수익선을 개선할 전략으로는 24년에 미국에서의 진펜트가 6천억 매출을 제시를 했잖아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공격적인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높게 잡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진펜트라가 10월 말에 허가가 난 이후부터 해서 상황들을 보자는 이야기잖아요.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 가지고 24년 합병 셀트리온의 실적에 대해서 숫자를 제시한 쪽의 자료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진투자증권의 자료인데요, 24일 IR 이전에 나온 자료입니다. 매출액에 대해서는 24년에 3조 3천억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25년에는 4조를 예상을 했는데 24년에는 영업이익이 1조, 25년에는 1조 2천억으로 예상을 한다고 적어 놓은 상태죠. 그러면 서정진 회장께서 제시하신 1조 6천억은 세전 영업이익이니까요, 에비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업이익보다는 세전이고 감가상각전이기 때문에 숫자는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금하고 감가상각을 제했을 때는 1조 6천억보다 숫자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24년에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영업이익을 1조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NH투자증권의 자료를 보시면요, 이 자료 역시
8월 24일 목요일 이전에 나온 자료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요 24년 합병 셀트리온의 매출액을 3조 1535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5,500억 정도밖에 안 잡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에비타로 계산을 해도 8,312억에 불과하다. 즉 서정진 회장이 잡은 1조 6천억의 절반 정도밖에 안 잡아놓은 상태죠. 그 다음에 2005년은 3조 7,500억 그리고 1조 3,311억 에비타도 1조 6,400억이니까 2025년에 에비타가 1조 6천억을 넘는다. 그래서 25년이면 재고가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요. 에비타가 1조 6,400억 이상 될 것이다. 이렇게 NH투자증권에서도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24년에는 8,300억밖에 안 보잖아요. 그러면 이 차이점은 진펜트라 부분에 대한 전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품에 대한 계산법 이런 차이점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IR 이전인 8월 23일 날 나온 키움증권의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요 24년 매출액은 3조 5천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4,256억 밖에 잡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25년에는 매출액은 4조 2,520억인데요 영업이익 역시 1조를 못 넘고 9,700억 정도로 소극적으로 잡아놓은 상태죠. 그래서 이것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하게 되면요 회사 측에서 제시를 한 것은 24년 매출액은 3조 5천억이고요 NH에서는 3조 1,500 그리고 회사 제시 매출액과 비슷한 키움증권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서정진 회장께서 영업이익은 제시를 안 했잖아요. 에비타만 이야기를 했는데 1조 6천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권회사들의 영업이익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차이점의 핵심은요. 첫 번째로는요. 진펜트라에 대한 매출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펜트라가 미국에서 신약이기 때문에 6천억의 매출액이 만약에 나온다면 영업이익, 에비타 수익성 측면에서는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고가에다가 또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진펜트라의 미국 매출 부분에서 전망치와 회사 측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회사 측에서 영업이익을 제시를 하지 않고 에비타를 제시한 것은요. 판권에 대한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외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또한 세금 부분들도 제외시킨 거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24년에 합병이 돼서 실적이 어떻게 되냐 누가 맞느냐 틀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합병을 해도 회사는요 매출액이 나오는 이상 현금이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즉 현금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잘 돌아간다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합병 원년이기 때문에 기존의 재고자산과 그리고 판권,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부분 또한 미국의 영업망 구축을 위한 판관비 이런 부분에 비용들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또 해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이에 따라서 24년 영업이익이 5천억이 될지 아니면 1조가 될지 아니면 회사에서 제시한 대로 1조 5천억이 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직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점에서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시간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진펜트라의 미국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유플라이마가 기대 이상의 미국에서의 성적을 내준다면 회사에서 제시한 에비타 그리고 1조 5천억 내년에 영업이익도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양측을 다 알면서 보면서 상황들을 파악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또한 24년 합병 셀트리온에 대한 실적 전망치들이 아직은 증권사들이 잘 내놓지 않고 있죠. 보고서들을. 진펜트라의 미국에서의 매출을 어떻게 추정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합병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요. 다음 주가 넘어가면서 이제 주주 확정이 되잖아요. 이 주주 확정은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의결권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의 주주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9월 25일부터 합병 반대 의사 통지 접수 기간이 시작이 되면서 주주총회 11월 13일까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특별한 이벤트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소강 국면으로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지만 중요한 것은 합병 과정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그리고 예상을 했던 대로 내년에 실적으로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 과정들이 하나씩 나타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을 주시하면서 우리는 상황들을 지켜보면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